일단 분노의 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계사를 좀 알아야 돼서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소설 속에서 선생님하고 읽었겠지만 조지 일가가 오클라호마에서 땅에 쫓겨나고 캘리포니아로 가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부분이긴 한데 오렌지가 많기는 한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은 넘쳐나는데 왜 사람은 굶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대공황,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이 뭐냐? 말만 맨날 들었는데 미국의 대공황 이런 걸 들었는데 대공황은 자본주의는 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전쟁, 냉전, 다시 미국과 소련이 갈라지고 신자유주의로 가는가? 이게 세계사거든. 근데 이 세계사는 사실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필연적 모순 시스템에 의해서 반복되는 세계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는 왜 대공황을 불러일으키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자본주의, 돈으로 지금 사고 파는 세상 그런 자본주의가 왜 대공황을 일으키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야 돼. 아, 자본주의는 무조건 대공황을 가져온다. 일단 어떠냐면 자본주의는 언제나 시스템 자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윤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설계된 거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AI로 치면 우리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 공장 사장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나 똑같아. 이윤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물건을 많이 만들거든.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건을 샀어.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빵집 얘기 썼는데 청바지 공장 사장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막 많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막 대량 생산을 했어. 그 막 3만 벌을 만들었어. 그 3만 명의 국민이 다 한 벌씩 샀다고 쳐봐. 근데 또 다음 주에 3만 벌, 또 3만 벌 계속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살 필요 없겠지. 나는 청바지 한 벌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사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윤을 중심으로다가 자본주의는 계속 뭐야? 왜 내가 청바지 공장을 돌리는데 이윤이 또 깎이지? 이렇게 질문하면 노동자부터 자르세요. 이렇게 AI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임금을 깎거나 노동자를 자른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노동자가 잘려. 정리해고가 일어난다고. 그럼 정리해고가 일어나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 실업자가 되면 어때? 시장에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져. 근데 청바지 공장은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계속 물건만 쌓이고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거야. 청바지 공장 사장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그러니까 빵집도 똑같아. 빵이 계속 팔리는데 계속 많이 빵을 계속 하는데 인구보다 더 많은 빵을 해. 그러니까 왜 이윤이 안 나지? 나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빵은 막 썩어서 버려. 그러면 AI한테 내가 빵집 사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윤이 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뭐라고 하겠어? 노동자를 자르세요. 가격을 싸게 파세요. 이런 아니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비싸게 파세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주겠지. 어쨌든 노동자가 잘리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대공황의 전제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내가 그 물건을 사는데 전혀 의식주도 못하는 사람이 청바지를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화장품을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겪게 돼. 근데 되게 이상.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과잉 생산.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살 사람이 없어진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 한 명씩한테 다 팔고 또 팔고 또 팔아도 더 팔 데가 없어질 때 이제 이러면 자본주의의 대공황이 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그러면 그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만 만들 이가 없어. 왜? 이윤을 자꾸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은 돌아가야 돼. 24시간. 공장을 멈추면 이윤이 안 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어차피 공장을 세워놨는데 이윤이 안 나니까 계속 이윤을 뽑으려고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그만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 물건이 쌓이고 쌓인 것은 창고에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잘라. 노동자를 자르고 또 물건은 계속 멈추지 못한 채로 계속 만드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면서 자본가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는
이 과잉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쯤 개입해서 야, 너 그거 그만 좀 만들어. 야, 너 그 화장품 만드는 거 그만두고 약을 좀 더 만들어. 뭐 이렇게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개인의 공장이나 기업을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럼 미국 얘기를 해보면 1929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일단 미국은 대박이었어. 처음에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면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임금은 그냥 늘 제자리. 왜? 그래야 이윤이 나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그 임금이나 월급은 늘 적었어. 계속 이윤을 냈지.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자꾸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막 가전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세탁기도 늘고 건조대도 있다고 사야 할 것 같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빚을 내. 빚을 막 내기 시작한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만들고 임금은 제자리니까 임금이 제자리면 안 되거든. 근데 임금은 제자리니까 빚으로 소비하고 나중에 빚을 은행에 지고 하다가 빚을 못 갚고 파산. 저 빚 못 갚아요 하고 그냥 노숙자 돼버리는 거야. 그럼 빌려준 사람도 원금 못 받고 또 물건 판 사람도 더 이상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너무 대호황, 그러니까 대박나면 경제가 너무 대박나면 대공황의 문제, 오히려 이것이 너무 높게 경제의 상한가를 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거지. 그래서 당시에 25% 미국 실업률, 한마디로 4명 중 1명이 실업자야.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물건 살 사람은 없고 노숙자들이 막 어떻게 하겠어? 뭐 음식 좀 더 달라 이런 이제 무료 급식소 가고 막 길에서 자고 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규모가 3분의 1이나 GDP가 깎여.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다면 한 3, 40만 원을 못 버는 경제 위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큰 호황기에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윤 중심으로 너도 나도 돌아가다 보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깎이고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부의 편차. 부자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지면서 대공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국가가 개입해서 야 부자 너 물건 그만 만들어. 임금 깎지 마. 야 너 지금 자동차 만들 때 아니야. 지금 무너진 다리 건설에 지하철 만들어. 그래야 노동자들도 타고 다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국가가 간섭하는 거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공황이 온 거고 미국 경제가 망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포도 똑같아. 조도 일가도 계속 풍년이 드는데 물건은 많은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값을 계속 깎고 물건값을 깎고 곡식값을 깎으니까 은행빚이 생기고 은행빚을 못 갚으니까 뭐가 돼? 또 파산하고. 그런데 자본주의는 또 더 웃긴 게 그러면 오렌지가 막 썩어가거든? 근데 이게 제일 황당한 건데 그럼 썩을 바엔 저 사람 주면 되거든? 근데 썩을 바에 버려야 가격이 유지돼. 예를 들어 오렌지 가격이 하나에 3, 4천 원이었는데 막 너도 나도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오렌지가 썩어도 사람을 주지 않고 불태워버리는 거야. 황당하지? 그래서 굶어 죽는 애들이 있는데 과일을 썩어서 불태워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붕괴되는 상태에서 더스트볼, 그러니까 자연재해, 이렇게 일종의 그 농민들이 살던 터전에 황사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완전히 농사가 망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대량 생산. 그래서 아까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제 어떻게 자동차 만들고 이거 만들고 청바지 만들고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우리나라에 살 사람이 없어. 반드시 어디를 뭘로 한다? 국내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예정돼 있는 거야. 너무 대호하게 너무 많이 만들고 이윤을 너도 나도 추구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자르고 노동자가 가난해지니까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고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걸 더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어디야? 다른 나라 가서 팔아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 또 전쟁에 약한 나라를 당연히 공략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약한 나라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 전쟁을 또 돌리면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물건이 파손되거나 청바지가 찢어지거나 이러겠지. 그럼 사람들이 좀 더 사겠지, 물건을. 그러니까 전쟁이 사람을 죽여서 얻는 것인데 사람을 죽여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결국 그 남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 수 없으니까 일단 남의 나라에 가서 원료를 가져오고 남의 나라에 가서 물건을 갖다 다 팔고 남의 나라에 돈을 끌어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야.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자본주의는 이윤을 중심으로 모든 명령어가 설정됐기 때문에 야, 더 이상 이제 임금을 깎을 수 없어. 물건을 아무도 안 사. 그럼 뭐라고 하겠어?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그러겠지.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국에게 물건을 팔고 싸게 갖고 오면 또 이윤이 생기잖아. 그래서 식민지가 이것을 준 거야. 결국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를 가져온 거야. 원료도 줘, 물건 팔 때도 있어, 투자처도 줘, 그리고 식민지 애들 끌어다가 노동력도 부려먹어 하니까 반드시 국내에서 다 팔 수 없는 물건도 팔고 노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실제 우리 역사에 봤을 때 영국이 제일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그랬잖아. 증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조금 뒤늦게 했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먼저 식민지를 개척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좀 늦게 했어. 일본은 우리나라야. 그래서 세계 지도가 이제 여러 식민지를 서로 경쟁하는 거야.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뺏고 싶잖아.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하니까 남은 나라들이 더 전쟁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갖고 안 되니까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일어났고 영국, 프랑스가 먼저 하니까 얘네들이 식민지 다 차지했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뒤늦게 따라온다. 그러면서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자본가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 놈들 때문이야. 막 이렇게 이탈리아 때문이야. 독일 때문이야.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와 저들을 구분 지으면서 사람들을 힘을 모아. 제일 유명한 게 히틀러야. 독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때?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발견한 건데도 히틀러는 유대인이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본은 아시아의 해방 이러면서 일본 경제는 일본의 문제가 어려워. 대공황이 오니까 한국을 침략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고 어쨌든 전쟁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개꿀인 거야. 잘 사는 놈들한테는. 그리고 권력자한테는. 그래서 결국 대공황을 끝낸 건 너무 심한 전쟁 때문에 끝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뭐가 나와? 핵까지 나오잖아. 핵무기가 나오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야. 왜? 야 이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핵을 갖게 됐거든. 그때 처음으로 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자본주의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을 이제 중단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 모여가지고 자, 전쟁이 끝나자 2개만 남아. 소련과 미국. 그 다른 나라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복구도 안 된 상태로 거의 이제 죽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제일 강한 나라 2나라만 나왔는데 일단 미국과 소련이야. 근데 잘 봐. 미국은 자본주의고 소련은 사회주의를 택했잖아. 근데 일단 미국은 사유재산도 있고 시장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자본주의가 살아있었고 소련은 어쨌든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래도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서 쓰자. 이제 이렇게 됐고 소련은 자본주의 자체를 아예 쓰지 말고 다 국가가 관리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택해. 근데 둘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 근데 소련은 이때 좀 두려웠어. 왜냐면 서쪽 자꾸 유럽에서 자기네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도 없었기 때문에 소련은 미국을 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쓰면서 좀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결국 소련이 까부는 것 같다 해가지고 소련은 좀 견제하면서 소련 나라 공산주의 국가권 애들하고는 안 놀고 서로 방어하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일단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상대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념 대립을 한 거야. 이때 우리가 슬프게도 남과 북이 찢어진 거지. 남한은 미국 쪽으로, 북한은 소련 쪽으로. 근데 이게 왜 냉전이냐면 직접 싸우면 둘 다 죽어. 왜? 둘 다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 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혹은 무기 경쟁, 누가 더 무기가 세냐 혹은 또 우주 경쟁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우리도 거기 꼈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 모든
이 전쟁이 장인의 둘이 직접 안 세우고 야 내 쫄따구 나와 한국, 야 내 쫄따구 나와 북한, 이렇게 해서 대리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강한 두 나라가 견제하기 위해서 대리전을 붙인 게 냉전이야. 그러니까 이념 전쟁이 된 거야. 아무 싸게 쓸모없는 이념 전쟁이 됐고 전쟁을 통해서 자꾸 힘을 과시하게 된 거지. 그게 이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있어진 거고 그게 냉전이야. 그래서 미국 진영은 자본주의를 쓰고 어쨌든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수정 자본주의를 썼고 소련 진영은 그래도 그냥 사회주의를 선택한 거야. 선택하는 문제, 선택. 자, 근데 왜 그 길을 골랐나? 미국은 아까 말했지. 자본주의를 고쳐 쓰기로 했고 소련은 처음부터 그냥 사회주의를 하자 했는데 이것은 사정이 다 있어. 그냥 선택한 게 아니야. 일단 미국은 대공황을 겪었잖아. 아까 그 분노의 포도 그 대공황. 그때 뉴딜 정책이 나와.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인데 조금 국가가 개입해서 야야 청바지 그만 만들어, 야 약 만들어, 야 너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금 도와줘, 이런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또 야야 병원비 좀 깎아줘,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뭐 뉴딜이 이런 거지. 멀쩡한 다 도로가 있어. 그 도로를 그냥 파가지고 그냥 여기에 다 불러 노숙자를.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멀쩡한 도로를 파서 그 도로에서 막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니까 그 사람들 월급이 생기면 어때? 가서 자본주의자가 파는 물건 사겠지. 그런 식으로 약간 국가가 끼어들어서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해서 쓰는 수정 자본주의를 쓴 거고, 소련이란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야씨 사회주의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자본주의를 고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45년에 세계 생산의 40%를 미국이 다 차지하면서 너무너무 강대국이 되는 거고, 소련은 일단 1917년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가난해. 미국은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소련은 이 사회주의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가난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은 급한 거야. 야 미국을 못 따라잡으면 우리 다 끝나. 그리고 우리만의 색채가 없어져서 미국으로 흡수돼,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공장 지을 돈도 없어, 식민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국은 어떤 게 있었는 줄 알아? 미국은 노예들,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엄청나게 써먹었잖아. 근데 소련은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때? 국가가 아예 경제를 다 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선택해. 그래서 자원을 한 곳에 야 일단 여기 무기 만들고, 야 일단은 생필품 만들고, 일단 얘는 청바지 만들고, 이걸 국가가 전체를 계획해야 되는 계획경제, 사회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미국보다 좀 가난했고 급했고 식민지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또 뭐야? 사유재산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 싹 다 몰수하는 거야. 싹 다 몰수해서 어쨌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소련은 사회주의를 선택, 미국은 어떻게든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해서 쓰고. 근데 어쨌든 복지, 근데 이제 미국은 수정자본주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제 그 수정자본주의가 자본을 좀 고쳐 쓰고 자본을 조금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이런 것이 닿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가 읽는 분노의 포도에 있는 농민들 이야기고, 어쨌든 이때 미국은 불안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저 수정자본주의가 좋은 거야, 사회주의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짬 보고 있을 때야. 짬 보고 있을 때 프랑스도 공산당, 야 사회주의 하자. 이탈리아도 공산당이 강력했어. 그리고 이때 생긴 것들,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도 소련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해서 최저임금, 실업보험, 연금, 지금 우리나라 쓰는 거, 의료보장, 노조 이런 것들을 급하게 자본주의는 유지하되 좀 수정해서 쓰는 급한 방식의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쓰면서 계속 자본주의를 절대 뺏기지 않으면서 조금씩 고쳐 쓰려고 하면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근데 이 복지라는 게,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든지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섭지. 왜? 이제 사람들 달래지면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눈치가 보인 거야. 다 공산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미국은 근데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 빨리 좀 못 사는 노동자한테 떡밥을 주자, 노동자한테 조금 나눠주자,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애들 빡쳐가지고 혁명 일으켜서 다 공산화되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 수정자본주의는 이제 왜 결국엔 또 왜 잘 나가다 다시 없어졌는가? 이제 요즘 수정자본주의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 사회주의가 먼저 무너져. 소련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망하니까 이제 복지국가로가 흔들린대. 수정자본주의가 흔들려. 수정자본주의가 복지국가야.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일단
이게 이제 정부가 봐봐. 삼성이 뭐 폰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뭐 CJ가 햇반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각자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알아서 하는데 이 사회주의는 국가가 다 결정해야 돼. 뭐 만들지, 뭐 팔지, 뭐 팔아먹을지, 뭐 팔아야 필요한지 이걸 국가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쟤네 집 저 동네에 사는 애가 지금 뭐야 햇반이 필요한지 휴대폰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다 알 수가 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상황을 국가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르게 살아가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일단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막 비행기도 만들어내면은 일단은 뭐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뭐야 만들었어. 근데 뭐야 다 국가 거야. 국가가 다 가져가. 그리고 내가 막 1,000억 벌었어. 근데 막 900억을 국가가 가져가. 열심히 할 이유 있냐? 돈 안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늦어. 왜냐면 기술 혜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코로나 때 백신 같은 거 화이자 모더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빨리빨리 만드는 거야. 왜? 돈 되니까. 사람들이 돈 되면 열심히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약해. 왜냐면 식민지도 없고 그리고 몇몇 그 정부 부처 몇 명이 청와대 몇 명이 온 나라의 경제와 기업과 이거를 다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라 돈을 이제 이 소수가 관리하잖아. 사회주의는 소수가 나라 돈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비리하지. 얘도 띄어먹고. 그러니까 막 저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9급 공무원도 띄어먹고 8급 공무원도 7급 공무원도 띄어먹고 다 관료들이 나라 돈을 다 해먹어.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삼성이 내게 아니잖아. 근데 사회주의는 삼성이 국가 거거든.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다 자기네들이 사유하면서 부패해. 이게 문제야. 사회주의는 거기다가 또 독재를 한 거야. 계속 자기들이 장기 집권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부패 저기서 부패 온갖 공무원들이 다 부패를 저질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데 1970년대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80년대에 결국 군비 경제 계속 이런 상태에서 GDP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계속 미국보다 우리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힘자랑하고 있으니까 어때?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이야 완전히 소련이 해체돼.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주의에 몰락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소수가 그것을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감당도 안 되고 부패도 있고 부패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정치 리더들이나 권력자들을 갈아치우면 되는데 그런 민주적 제도도 없어. 사회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가 아니거든. 독재 사회주의였거든.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먼저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어이씨 얘네들이 무너졌네. 내 라이벌 국가가 없어졌네. 이러면서 계속 자본주의 눈치 보면서 수정자본주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야. 수정자본주의도 문제가 뭐냐면 실업이 늘면 돈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자르면 사람들이 돈 쓸 수 있게 돈을 막 풀어주고 물가가 오르면 또 돈을 걷어야 되는데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국가가 세금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너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여기 막 자꾸 세금 많이 걷어? 그러면 나 여기 이 나라에서 돈 안 벌지 하고 이 돈이 국경을 넘어가. 이제는 소련이라는 장벽이 없어지니까 세금을 올리면 기업이 나라를 떠나고 규제가 강하면 딴 데 가서 만들고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복지국가도 어느 순간 야 하지 말자. 그냥 못 사는 애들은 그냥 죽게 내비두고 잘 사는 애들은 그냥 점점 잘 살아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실제로 석유 파동도 일어나. 기름값도 4배로 뛰니까 또 막 사람들 경제가 안 올라가. 아까 말한 빚이 악순환, 빚지어서 계속 복지비를 국가에서 계속 복지를 해주는데 이제는 뭐야 애들이 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뭐야 복지비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세금 줄 기업이 없어. 근데 한 번 복지를 해줬어. 한 번 노숙자한테 밥 줬는데 다음날 안 줘봐. 그럼 난리 나지. 그러니까 국가가 막 또 빚을 지는 거야. 국가가 빚을 지면서 점점 나라 꼴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정부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세금 많이 거면 다른 데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다? 시장을 국가가 잡지 못한. 사회주의는 꽉 잡았지만 망했고 시장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간 보듯이 잡았던 복지국가는 결국 다시 흔들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시 그럼 역사적으로 처음에 자본주의 막 팽창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야. 황당해. 그래서 결국에 복지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세금 깎고 규제도 안 하고 또 공기업 같은 거 막 이런 거 우리나라 치면 KTX, 지하철 이런 거를 막 민간 돈 많은 애들이 사게 해. 그리고 복지를 줄여. 그러면서 완전히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결국엔 그것을 조정할 능력이 없고 결국 뭐야?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더 심한 자유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주의는 프리덤 이런 자유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심하게 돈을 벌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이야. 그러면서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오고 아까 뭐랬어? 자본주의는 결국 모순을 만들어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갈라지고 노동자가 중간에 또 해고되면 또 노동자들은 그 물건을 못 사고 그러면 또 뭐해?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니까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곳곳에서 조금씩 일어나잖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처음 배운 그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좀 국가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좀 이 문제가 안 커지게 전쟁까지 안 가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명령어가 뭐야? 이윤, 이익, 개꿀,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니까 전쟁까지 이루어져서 자기도 자폭하는 거야. 그 자폭을 하다가 전 세계가 두 나라로 갈라졌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거야. 역사가 그래서 뭐야? 반복돼. 내가 이걸 알려주려는 게 역사가 반복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유방임으로 다시 시장. 그럼 또 대공황이나 전쟁이 일어나겠지. 지금 막 우리나라 코스피 막 엄청 높지. 막 상한가 막 치지. 그럼 뭐 일어나? 대공황이 오는 거야. 경기 침체가 다시 와. 그럼 또 국가가 개입해. 그러면 또 막 국가가 또 빚을 내야 돼.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장이 맡겨. 막 이제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더 악화돼. 그리고 결국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황금률, 그 균형점, 그 황금 포인트, 그것을 결국에는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면 이제 힘든 거고 남은 물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을 우리는 하게 돼 있는가? 간단하긴 그래.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 대공황 시기에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존 스타인백은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딜 자본주의 수정을 하자. 좀 수정하자. 불쌍한 사람 좀 나눠주자.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 자본 너무 심각하잖아 하는 정도로 쓴 거고 노동자들은 너무 굶주리다 못해 에이씨 나도 죽고 너도 죽어 다 죽어 이렇게 한 거고 그 문학으로 인해서 결국 최저임금 실업보험 노동조합이 실제로 이 소설 이후에 만들어져. 여러분이 노동자로 살면서 느끼는 모든 혜택은 그러한 대공황 이후에 정말 이게 만들어지고 물건이 넘치는데 그 물건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을 굶겨 죽는 사회. 그리고 지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읽는 사람 있지. 그것도 이 내용을 알면 맞아.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너무 길면 힘드니까 제가 빠르게 속사포 랩으로 설명해봤으니까 꼭 보세요. 자주 보세요. 자꾸 들으면 이해 갈 수 있고 이것은 수능에 지문으로 다 나옵니다. 정말로 늘 나왔어요. 기본 개념 알고 가셔야 돼요.